많이 저축해야 2, 3천 저축을 하는데 10배를 더 모아야 되는데, 자,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지?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제가 이번 연휴, 지금 오늘이 2월 2일이에요 연휴에 친한 후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후배는 처음에 경매를 했을 때 그 경매 교육받는 데서 알게 돼서 친해져서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하는 후배인데, 동생인데, 한 3일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낮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일단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능동적이고 의욕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매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경매 교육 뭐 8주, 10주, 12주 뭐 이렇게 받잖아요. 뭐 주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는데 한 6주가 넘었는데, 그때 그 경매를 가르치시는 분이 이 중에 임장 나가보신 분 이렇게 손들라고 하시더라고요. 100명이 넘게 수업을 들었는데 그 중에 3명인가 2명 정도만 손을 들더라고요. 1명이었나? 하여간 2명, 한두 명이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깜짝 놀라는 건, 나는 왜 임장 나갈 생각을 안 해봤지? 그게 일단은 제가 깜짝 놀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많은 사람 중에 2명밖에 없다고? 100분의 2? 그 수업이 끝나고 그 임장 나갔다는 사람 중에 제 또래인 것 같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혹시 다음번에 임장 나갈 때 나도 같이 나갈 수 있냐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그 친구랑 그때 뭐 인천, 부천, 뭐 강원도 뭐 엄청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에 딱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해도 이래도 저래도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나한테 왜 왔니? 뭐 때문에 왔니? 그랬더니, 아, 형 왜요? 그랬더니, 야, 이래도 저래도 뭐 그럴 것 같으면 난 그런 사람 싫은데 너 나 왜 만나러 왔어? 좀 다소 직설적이죠? 근데 제가 그래요.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특히나 돌려서 좋게 해서 뭐 얘기하고, 다음번에 연락 오면 뭐 연락 잘 안 받고 싶다가 연락 안 되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만, 아, 형 뭐 제가 어떤데요? 너 완전 이상해. 옛날에는 막 의욕적이고 막 능동적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 너 뭐, 네 하는 얘기 도대체 뭐니? 야, 그런 식으로 살 거면 죽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제 제 얘기를 좋게 받아들인 거죠. 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랑 1시간 넘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 얘기를 다 듣고 분위기나 이런 것들 상황을 다 알고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상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아니라 상황을 충분히 듣고 나서 제시를 해야지, 상황에 안 맞는 거를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거는 현재 자산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나 성격,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상담 오신 분은 엄청 보수적이어서 제가 대출 비율도 적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보수적인데 그 정도 대출 되냐, 그 정도 대출 하는 게 맞겠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본인 성향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요만큼으로 줄여서 얘기한 거 다 얘기를 했거든요. 다 듣고 나서 또 말도 안 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 도대체 뭐냐 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좀 현타가 오게 됐고, 그 뒤엔가 이 친구가 돌아가서 생각을 다시 고쳐 먹고 뭐 올해 이렇게 해보겠다 목표를 세워서 2020년에 본인 목표 달성을 했어요. 2가지였는데 얼마를 모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차를 사는 거였어요. 알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진짜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만난 거예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야, 너 올해는 목표가 뭐니? 그랬더니만 뭐 아파트를 사는 거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디 있는 무슨 아파트니?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뭐 무슨 아파트란데, 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이제 네, 그런 정도 사이는 되니까. 그랬더니 좀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나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무슨 아파트니까 어디에 있는 무슨 삼성 무슨 아파트래요. 현대였나? 뭐 하여간 무슨 아파트래요. 그럼 뭐 살려면 너 얼마 필요하니? 그랬더니 지금 얼마가 있대요. 그래서 뭐 몇 억이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래? 그거 돈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기가 지금 얼마가 있으니까 뭐 1억 정도가 있으니까 주식 아니면 코인이랬나? 뭐 하여간 뭐 그거 밖에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 그 돈을 꼭 투자를 해서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네가 돈을 더 버는 방법은 없겠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뭐 3, 4억을 더 벌려고 한다면 사실 1년 만에 3, 4배를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다고 치면 그 동생 상황에서는 도박이거든요. 왜냐면 코인이랑 주식을 꾸준히 해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냈거나 아니면 거기에 깊게 공부를 했거나 한다면은 그거는 뭐 투자가 될 수 있지만,
그거로 수익이나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걸 한다고 치면 그건 도박이잖아요. 3, 4배 될 수도 있지만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돈을 버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본인이 일을 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멍이 온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1년에 많이 저축해야 2, 3천 저축을 하는데 10배를 더 모아야 되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내 소득에서 10배로 늘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5년, 10년 만은 있겠지만 뭐 1년 만에 10배로 늘린다는 생각 거의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본인이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3억이 더 필요해요. 최소 3, 4억이 필요하니까 일단 3억이라고 할게요. 3억이 필요한데 내가 1년에 모으는 거에 10배를 모아야 돼요. 버는 돈의 10배가 아니라 모으는 돈의 10배를 모아야 돼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자,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네가 방법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뭐 1초에 뭐 3천만 비트인가에 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모르면, 생각이 안 나면 너 모르는 거야. 자,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지? 의견을 구해야 된대요. 누구한테 의견을 구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미 해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돼. 벌거나 모은 사람 주변에 있니? 친한 동생 형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회사 사장님 아니야? 그 왜 사장님은 생각 안 했을까? 가까이 있는데 사장님은 논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논외니? 네 주위에서 그 정도를 버는 사람, 그 정도를 모은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바로 그 분인데 왜 없니? 왜 논외로 생각했니? 뭐 유튜브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 말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뺐니? 그리고 그 사장님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니 사업을 물려받은 사람이니 아니면 본인이 일으킨 사람이니까 일으킨 사람이래요. 야,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그 사장님에게 물어봐야지. 너가 직원인데 지금 직원이 3, 4억을 예를 들어서 네가 그 일을 하는 일을 해가지고 3, 4억을 더 번다면 너가 사장이면서 직원에게 3, 4억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은 뭘까? 가맹사업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통망을 늘려가지고 뭐 매출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럼 모호한 얘기 하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통망을 늘리는 게 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구체적인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모호한 얘기 할 거면 나는 그런 얘기 싫어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까칠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호한 얘기 하는 건 저는 실질적으로 싫어해요. 실제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너네 지금 가맹점 몇 개니? 그럼 100개래요. 그래? 100개에 200억. 너가 사장님이라면 3억을 받기 위해서 매출이 얼마 늘어나면 3억을 주겠니? 그랬더니 뭐 한 100억 늘어나면 3억 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 좋아. 그러면 지금 너가 가맹점을 50개는 늘려야겠네? 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유통망을 늘려야 된다. 모호한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 얘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네가 할 일은 가맹점 50개 늘리는 거지 다른 거 할 게 아니네? 이제 지도 생각을 했겠죠? 50개 늘리는 거. 지금 그 사장님이 뭐 몇십 년 동안 뭐 100개를 했는데 100개에 200억이라는 뭐 하여간 그래요. 뭐 하여간 그랬는데 자기가 올해 50개를 늘리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가 그 얘기를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아 형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만 이게 좀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지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잡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제가 짜증이 팍 났어요. 짜증이 팍 나서 야 그딴 패배자 마인드로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 너 지금 오늘 끝나면 어디가? 집에 간대요. 너 집 어디야? 본가가 어디야? 그랬더니 본가가 어디라고 했어요. 너 끝나고 오늘 본가 가는 게 오늘의 목표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야. 목표는 당연히 될 수 있는 건 목표가 될 수 없어. 오늘 출근하는 게 목표야.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 그냥 오늘은 당연히 크게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출근이 되잖아요. 오늘 나랑 끝나고 크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넌 집에 도착해. 이걸 목표로 삼지 않아. 당연한 거니까. 올해의 목표도 그냥 될 것 같은 거는 목표로 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목표는 내가 생각했어. 올해 내가 3억을 벌어서 집을 사. 생각하면 어떠니?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 네. 2, 3일 밤샐 수 있어? 네. 그게 목표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너의 목표야. 작년에 했던 목표 올해 또 하는 거 가슴 뛰니? 일 안 시켜도 24시간 일할 수 있어? 밤에 잠 안 자고 일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목표가 아니야. 당연히 되는 건 목표가 아니야. 네가 생각했을 때 이거 어렵겠는데? 하지만 너무 하고 싶어. 이게 목표야. 근데 네가 지금 이 목표를 세워놓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방법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방법을 내가 감수하고 이걸 하는 것보다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목표를 포기하고 쉬운 목표를 잡는 거, 이건 뭐야? 패배자 마인드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지. 적절한 목표? 이건 목표라고 하기도 웃긴데 적절한 그냥 낮은 수준의 무언가를 정해놓고 네가 1년을 사는 건 무슨 의미니? 그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실패와 성장과 성공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네가 할 일인 거지. 당연히 되는 거. 5천을 버는데 5천을 모으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목표지. 뭔가 돈을 더 벌어서 이걸 한다는 거니까. 하지만 너가 정말 가슴이 뛰어? 5천 모은다는 게? 집 사는 거 정말 가슴이 뛰어. 좋아. 그걸 위해서 해보는 거야.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그 목표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의 목표를 위해서 내일 아침에 새벽 6시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지금부터 잠 안 자고 내일 아침까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거, 올해 목표. 생각만 해도 저도 모르게 웃게 되죠. 생각만 해도 그 즐거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회사에서 계속 먹고 자기만 하면 그 목표 이루게 해줄게 누군가 어떤 제 3자가 해준다. 당연히 해요. 이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마. 안 나가요. 여기다 간이 화장실만 해놓고 시켜 먹고 하겠어요. 그런 정도가 돼야 목표예요. 가슴 뛰는 거. 내가 모든 걸 다 놓고도 그걸 위해서 다 양보하겠다 하는 거. 구체적으로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딱 나와야 돼요. 그냥 모호하게 유통망을 늘리는 거. 열심히. 얼마 벌고 싶은데 많으면 많을수록이요. 그런 모호한 얘기?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로 목표를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 아래 구체적인 행동 액션 플랜이 세워져야 그게 정말 목표가 되고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고 그걸 해나가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목표에 점점 다가가서 올해 말에 3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2억 5천 모았어요. 1억 5천 모았어요. 실패인가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훨씬 많은 성장을 했죠. 이전에 생각할 수 없는 성장을 했어요.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억 모으는 목표를 세워요. 근데 한 5억 됐어요. 실패인가요? 아직 게임이 안 끝났잖아요.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억, 3억 모으기로 했는데 1억 5천 모았다고 해서 그건 실패한 건 아니에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O 아니면 X가 아니라 마감 시한은 본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이 있고 개학이 있었지만 그거를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본인 스스로 정할 수 있는데 그걸 정하지 않고 그냥 강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냥 흐르면서 그냥 경계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본인이 정해서 목표 달성에 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워지고 몇 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는 근육이 생긴 거죠. 너무너무 좋죠. 그럼 그 뒤에 또 목표를 높이고 그리고 또 노력하고 그걸 이루고 근접하고 이루고 근접하고 그랬을 때 성취감, 행복감,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2022년 목표를 한번 꼭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 아래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정해보시고 건물을 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실력을 높이는 걸 수도 있고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는 걸 수도 있어요. 몸을 딱 누구처럼 좋아지겠다 하고 사진이 있어야겠죠. 어떤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몸이라고 치면 그냥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한번 달성해 보시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가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얼마를 벌겠다. 부자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부자가 얼마인데 그 얼마를 벌기 위해서 너 뭘 할 거니? 학생이 공부하는데 저 열심히 했어요. 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니?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는 그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대로 수행해 나갔을 때 이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꼭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액션 플랜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2022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렇게 해서 올해 목표를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현실적인 내용이어서
이 영상을 보고 받아들이시는 분들 중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짜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지, 책 보고 앉아 있는데 뭐 목표가 달성되고 뭐 행복이 되고 뭐 성공이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실질적인 이야기고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목표를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꼭 잡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인드랑 생각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채널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별로 이렇게 영상을 분류해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좀 더 제 생각을 알게 되실 거고 필요한 부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